여러분,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세요. 월스트리트에 숨겨진 비밀. 한국 최초로 공개되는 게리 빌펠트의 충격적인 투자법이 드디어 베일을 벗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투자 상식은 이제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세요. 단돈 $1,000로 수억 달러의 자산을 일군 한 농부의 아들이 1980년대 미국 선물 시장을 평정했던 그 전설적인 비법을 지금부터 완벽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손실에 허덕이며 좌절하고 있나요? 답답한 개미 투자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게리 빌펠트의 천재적인 트레이딩 원칙이 당신의 투자 인생을 180도 뒤바꿀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를 겪고도 좀처럼 성공의 문을 열지 못했다면 이 영상이 바로 당신의 인생 역전 티켓이 될 수 있습니다. 게리 빌펠트의 철학은 단순하면서도 소름 돋습니다. 바로 이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라는 원칙을 넘어선 탐욕과 인내의 극한 게임입니다. 이익이 나는 포지션은 절대 놓치지 않고 최대한 유지하며, 손실이 나는 포지션은 칼같이 잘라내는 것을 넘어 손실을 예측하고 계획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매매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손절 타이밍을 완벽하게 설계해 두는 것이죠. 성공적인 트레이더는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매 전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합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기 전 모든 전략을 짜놓는 장군처럼 말이죠. 준비 없이 뛰어드는 매매는 결국 파멸로 이어질 뿐입니다. 혹시 당신은 매일같이 차트를 들여다보며 초단타에 목숨 걸고 있나요? 빌펠트의 전략은 당신의 허파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잦은 매매는 오히려 손실을 부릅니다. 성공한 트레이더들은 거래 횟수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한 번의 매매에 모든 것을 겁니다. 초보자일수록 한 방을 노리기보다 철저한 준비와 깊은 고민 끝에 단 한 번의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게리 빌펠트와 같은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은 우리와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인간 초월적인 자질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욕심과 충동을 얼음처럼 통제하는 능력으로 감정은 트레이더의 최대 적임을 인지하고, 좋은 포지션에서 숨죽이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통해 기다림의 미학이 곧 수익의 미학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남들과 반대로 움직이는 용기로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승리했으며, 손실을 웃으며 감수할 수 있는 강철 멘탈로 손실은 실패가 아니라 다음 성공을 위한 발판임을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에 대한 불타는 열망과 미친 집중력으로 목표가 명확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마치 포커 게임과도 같습니다. 좋은 패가 들어왔을 때는 과감하게 배팅하고, 좋지 않은 패일 때는 미련 없이 폴드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승부는 철저한 준비와 무한한 인내 끝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결국 게리 빌펠트의 투자 비법은 확률 높은 기회에 모든 것을 걸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며 버티는 것입니다. 이 원칙 하나만 철저히 지켜도 당신은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게리 빌펠트의 비밀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 준비가 되셨나요? 이 투자법으로 당신의 잠자는 투자 DNA를 깨워보세요. 게리 빌펠트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에서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1980년대 미국 선물 시장에서 활동한 그는 마켓 위저드라는 책에 소개될 정도로 놀라운 성과를 기록한 전설적인 트레이더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특별한 배경이나 자본 없이 순수하게 실력만으로 성공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일리노이주 피오리아라는 작은 도시에서 소규모 증권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뉴욕이나 시카고의 대형 투자회사들과 당당히 경쟁했던 그의 이야기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빌 펠트의 투자 철학은 기존의 가치 투자나 성장주 투자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그는 시장의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수익 창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바닥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것을 꿈꾸지만 빌 펠트는 오히려 상승 추세가 확실해진 후에 매수하고 하락 추세가 확실해진 후에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는 언뜻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투자자들이 실행하지 못하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상승한 주식을 사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하고 하락하는 주식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손실을 빠르게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빌 펠트는 자신의 예상이 틀렸다는 것을 시장이 보여주면 즉시 포지션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자신의 판단, 실수를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빌 펠트는 이러한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시장의 신호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작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큰 수익의 기회를 잡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빌 펠트의 또 다른 특징은 집중 투자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분산 투자를 권하지만 빌 펠트는 자신이 확신하는 몇 개의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물론 이는 높은 위험을 수반하지만 그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이 위험을 통제했습니다. 그는 각 포지션에 대해 명확한 손절선을 설정하고 절대로 이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체 자본에서 한 번에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금액의 한계를 정해두고 이를 엄격히 지켰습니다. 시장 분석에 있어서 빌 펠트는 기술적 분석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차트 패턴과 거래량, 가격 움직임을 통해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브레이크아웃 전략을 즐겨 사용했는데 이는 주가가 기존의 저항선이나 지지선을 돌파할 때 그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용한 전략입니다. 그는 이러한 브레이크아웃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포지션을 취하고 추세가 지속되는 동안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빌 펠트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감정 통제였습니다. 그는 투자에 있어서 감정이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탐욕과 공포는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며 이는 결국 투자 실패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모든 투자 결정을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이익이 나고 있을 때도 더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한국 주식시장에서 빌 펠트의 전략을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먼저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의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성장주나 기술주에 집중하고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방어주나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흐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개별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거래량과 함께 급등하는 종목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빌 펠트는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큰 손들이 해당 종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은 단기간에 큰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손실 관리입니다. 빌 펠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정한 손절선을 지켰습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타기나 존버라는 말로 포장된 채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빌 펠트의 방식을 따른다면 매수 시점에서 이미 손절 가격을 정해두고 그 가격에 도달하면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반드시 매도해야 합니다. 빌 펠트의 투자법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그것이 시장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결국 사람들의 심리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심리는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매수에 나서게 되고 하락장에서는 매도 압력이 커집니다. 빌 펠트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그 흐름을 타고 가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레버리지 사용에 대해서도 빌 펠트는 독특한 접근법을 보였습니다. 그는 확신이 있을 때만 레버리지를 사용했고 그마저도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무분별한 레버리지 사용은 투자가 아닌 도박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레버리지를 사용할 때도 반드시 명확한 계획과 함께 사용했습니다. 한국의 신용거래나 선물 투자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 측면에서도 빌 펠트는 남달랐습니다. 그는 시장이 열려있는 시간 동안은 완전히 시장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일은 시장이 마감된 후에 처리했고 거래 시간 중에는 오직 차트와 시장 상황만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정한 수익을 원한다면 시장에 충분한 시간과 관심을 투자해야 합니다. 빌 펠트의 성공 스토리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의 지속적인 학습 자세입니다. 그는 시장에서 실패할 때마다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자신의 전략을 보완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거래 일지를 작성하고 각 거래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있었기에 그는 단순한 운이 아닌 실력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환경을 생각해보면 빌 펠트의 전략이 더욱 유효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정보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과의 연동성이 높아져서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빌 펠트가 추구했던 추세 추종 전략은 이러한 환경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 펠트의 투자 철학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겸손함입니다. 그는 자신이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이 보여주는 신호를 읽고 그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인 과신을 피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시장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접근해야 하며 언제든지 예상과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게리 빌 펠트의 투자법은 단순히 기술적인 방법론을 넘어서 투자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철학을 제시합니다. 그의 성공은 특별한 재능이나 운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원칙을 지키는 자세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원칙들을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에 맞게 적용한다면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빌 펠트의 투자 비법 중에서 가장 실전적이면서도 놀라운 부분은 바로 그의 포지션 사이징 전략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단순히 얼마를 투자할지만 생각하는 반면 빌 펠트는 각 거래에서의 리스크와 리워드 비율을 정확히 계산해서 포지션 크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잠재적 손실이 1이라면 잠재적 수익은 최소 3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작은 손실들을 감수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핵심 비밀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빌 펠트가 사용했던 피라미딩 기법입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르면 더 비싸졌다고 생각해서 매도를 고려하지만 빌 펠트는 오히려 상승 추세가 확실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이는 무작정 물타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만, 그리고 추세가 더욱 강화되는 신호가 나타날 때만 추가 매수를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한 번의 성공적인 거래에서 극대화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빌 펠트의 시장 타이밍 전략도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랐습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시장 타이밍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빌 펠트는 완벽한 타이밍보다는 확률적으로 유리한 시점을 포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횡보 구간 이후에는 대부분 큰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는 이 시점에서 브레이크아웃을 대비한 포지션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독특한 관점 중 하나는 뉴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좋은 뉴스가 나오면 매수하고 나쁜 뉴스가 나오면 매도하는 반면 빌 펠트는 뉴스보다는 그 뉴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미 시장에서 해당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신호로 해석했고, 나쁜 뉴스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바닥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역발상적 사고는 그에게 남들이 놓치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빌 펠트가 활용했던 또 다른 고급 기법은 상관관계 분석이었습니다. 그는 개별 종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섹터, 원자재 가격, 금리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가가 상승할 때는 에너지 관련 주식뿐만 아니라 운송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까지 고려해서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거시적 관점은 단순히 차트만 보는 투자와는 차원이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심리적 측면에서 빌 펠트가 강조했던 것 중 하나는 군중 심리와 반대로 행동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시장이 극도로 낙관적일 때는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오히려 기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반대로만 행동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이 극단에 달했을 때만 역발상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빌 펠트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정말로 치밀했습니다. 그는 전체 자본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관리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생활자금이었고, 두 번째 단계는 안전한 투자를 위한 자금, 세 번째 단계는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자금, 마지막 단계는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는 투기적 자금이었습니다. 각 단계별로 서로 다른 투자 전략을 적용했고, 절대로 상위 단계의 자금을 하위 단계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자금 관리가 있었기에 그는 큰 손실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한국 주식시장에서 빌 펠트의 이러한 고급 전략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포지션 사이징 전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는 해당 기업의 펀더멘털뿐만 아니라 기술적 지표상의 지지선과 저항선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매수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지선까지의 거리를 잠재적 손실로 계산하고 다음 저항선까지의 거리를 잠재적 수익으로 계산해서 최소 1대3의 비율이 나올 때만 투자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피라미딩 기법을 한국 시장에 적용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고 감정적 거래가 많기 때문에 추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반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매수를 할 때는 반드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체 포지션에서 초기 투자 금액이 수익을 보고 있을 때만 추가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뉴스 분석을 할 때는 빌펠트의 접근법이 특히 유용합니다. 국내 증시는 해외 투자자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같은 뉴스라도 시간대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이 열리기 전에 나온 호재 뉴스와 미국 시장 마감 후에 나온 호재 뉴스는 다음 날 국내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빌펠트처럼 뉴스 자체보다는 그에 대한 시장의 반응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관관계 분석 측면에서는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환율 변동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되지만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에게는 악재가 됩니다. 또한 중국 경제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나 정책 변화는 한국의 중국 관련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빌펠트의 군중심리 분석법을 한국 시장에 적용하려면 국내 투자자들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감정적이고 단기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의 신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 기사나 식당 사장님들까지 주식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주변에서 주식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는 바닥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빌펠트가 사용했던 또 다른 전략은 시간 분산 투자였습니다. 그는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포지션을 늘려갔습니다. 이는 평균 단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장 상황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초기 투자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추가 투자를 고려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계획을 재검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세계관에서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실패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빌펠트는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였고 매 거래마다 무엇을 배웠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성공한 거래에서는 어떤 신호가 맞았는지를 분석했고 실패한 거래에서는 어떤 신호를 놓쳤는지 또는 잘못 해석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 과정이 그를 평범한 투자자에서 전설적인 트레이더로 만든 핵심 요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빌펠트의 투자 철학에서 가장 값진 교훈은 인내심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완벽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과 달리 빌펠트는 진짜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작은 규모로 시장 감각을 유지하다가 큰 기회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큰 승부를 걸었습니다. 이러한 메리알이 있는 투자 스타일이 그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국 게리 빌펠트의 투자법은 기술적 분석과 심리적 통찰, 그리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조화롭게 결합된 종합 예술품과 같습니다. 단순히 몇 가지 기법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고방식과 접근법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열쇠입니다.